매년 그랜드 테스팅과 갈라디노를 참석하는데 오늘은 그랜드 테스팅에 참석을 하였습니다. 부르고뉴 2018년과 2019년을 오늘 테이스팅 하실 수 있습니다. 와이너리는 약 40개 정도 참석을 하고 그 집에서 생산된 엔트리급 와인부터 플래그십 와인까지 모두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리제베라 같은 경우는 2018년 에세조, 오레뇨, 그 다음에 클로드 샤또 2018년, 19년 이렇게 해서 4가지를 테스팅 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한 집별로 엔트리급부터 하이엔드까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시작하시죠. 페블레 같은 경우에는 오늘 레생조르, 그 다음에 라보생자, 클로드 부조, 그 다음에 꼬르똥, 클로데 꼬르똥 4가지를 테스팅했는데 꼬르똥은 2019년이었어요. 앞에 3가지는 18년인데 무더운 빈티지에 생산된 와인임에도 불구하고 알코올 도수가 13도 정도로 안 될 정도로 알코올 컨트롤을 굉장히 잘한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18인데도 마시기 굉장히 편했고 앞으로 숙성도 충분히 가능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꼬르똥 같은 경우에도 뭐 페블레 꼬르똥은 언제나 컬렉팅하는 와인 중에 하나인데 올해도 역시 아주 멋진 와인을 생산했습니다. 좋네요. 2018 페블레, 2019 페블레. 클로다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세컨 와인은 라포즈 데 딸, 그 다음에 클로다르 2018년, 2019년을 테스팅했습니다. 모든 와인들이 알코올 도수가 다 14도였어요. 그리고 아무래도 18이 좀 더 구조감이 더 좋았고 산이 조금 모자란 느낌이 나긴 했어요. 근데도 뭐 기존에 만들었던 와인들에 비해서는 완성도가 좀 더 좋아졌지 않았나 싶고요. 19는 확실하게 밸런스도 좋고 파워도 있어요. 특히 노즈에서의 집중도 상당히 좋았습니다. 개인적으로 구매를 한다면 19년을 할 것 같아요. 18년은 좀 좋은 와인이에요. 살롱은 지금 5가지 정도 테스팅을 했어요. 그루트, 블랑 드 블랑, 2014년 블랑 드 블랑, 로제, 그 다음에 살롱 2012년을 테스팅했는데 한경같이 다 좋습니다. 살롱만의 스타일. 가격 빼고는 모든 게 다 좋은 생산자예요. 살롱을 개인적으로 참 좋아해요. 2012년 어린데도 되게 맛있어요. 한 잔 더? 바샬렛 모노는 2018년 화이트, 레드와인은 2019년을 테스팅했어요. 2018년이 산이 좀 부족한데 그래도 수확을 일찍 한 편이라서 산을 굉장히 잘 표현을 했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마랑지가 오늘 더 맛있었어요. 2019년인데 알코올 볼륨도 그렇게 높지 않고 14도 이상 되지 않고 마시기 편한 스타일의 와인이지 않았나 싶어요. 밸류로 치면 사실 요즘 버건디 와인 가격이 굉장히 많이 올랐는데 바샬렛 모노 같은 경우에는 밸류 와인으로 굉장히 좋은 대안이 되지 않나 싶어요. 티보 클레제 옆에 있는 이제 이번 클래스의 티보 클레제 주인이에요. 되게 잘생겼죠. 2018년 되게 맛있었고요. 2019년 2가지를 테스팅했는데 2018은 좀 더 시간이 필요한 와인인 것 같고 2019는 차라리 지금 먹기 훨씬 더 좋지 않나 싶어요. 요새
본래하고 꼬마에서 가장 잘 나가는 친구예요. Say hello. I know everybody. Thank you. 인정. 오늘 테스팅한 샤블레 중에서 사실 가장 기억에 남는 게 모로노데예요. 모로노데가 18년 빈티지와 19년 빈티지 두 개를 테스팅했었는데 뭐 다른 탑 크리스찬 모로부터 해서 많은 집들이 나왔었는데 사실은 오늘 가장 인상적인 모로노데. 예전부터도 원래 밸류 와인이었지만은 오늘은 특히나 좋지 않았나 싶어요. 18년이 좀 어려웠던 빈티지지만은 그래도 산도 굉장히 살아있고 마시기 좋은 스타일로 잘 만들어 놓지 않았나 싶습니다. 혹시나 기회가 되신다면 그 모로노데의 샤블레 2018 빈티지와 2019 빈티지는 꼭 한번 맛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집은 도메인 꼼트라퐁입니다. 꼼트라퐁 같은 경우 2018년 빈티지를 테스팅을 했었는데 먹소, 샴, 페리에, 그 다음에 볼레, 프레메크로, 쌍뜨노까지 해서 총 4가지 와인을 테스팅했어요. 무더운 빈티지의 생산인데 와인임에도 불구하고 알코올 도수가 그렇게 꽤 높지 않은 편이었고 특히나 페리에 같은 경우에는 좀 시간이 필요하겠지만은 굉장히 좋은 와인이었어요. 물론 샴도 아주 좋았고요. 라퐁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레아가 넘겨받으면서 도미닉이 이제 은퇴를 했고 공식적으로 딸이 물려받았는데 아마 2018이 공식적으로 딸이 만든 첫 번째 빈티지일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주 좋았습니다. 물론 이제 도미닉이 계속 도와줄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테스팅한 이 근처의 목소에서는 지존이었다. 2018 라퐁 맛있다. 이번에 말씀드린 생산자는 주셉 드랑입니다. 2018년 빈티지를 테스팅했었고 꼬트드본 블랑만 아마 2019년을 테스팅할 건데 특히 오늘 인상적이었던 거는 본 프레메크루 클로데 무슈 모노폴인데 화이트, 레드 다 좋았어요. 그리고 샹볼 프레메크루도 2018년에 줬지만은 에시디티도 잘 살아있었고 마시기 굉장히 좋았어요. 오늘 사실 매종 중에서는 눈에 띄는 집이 페블레와 주셉 드랑 두 집 다 사실은 도멘도하고 매종을 하지만은 아주 좋은 와인들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가성비. 이 다음 언급해드릴 생산자는 브루노 클레어예요. 브루노 클레어는 오늘 화이트 같은 경우에는 브루노 알리고트 2019, 레드는 막산, 사비니 레본, 페메크루, 그 다음에 본마까지 해서 모두 테스팅을 했는데 아주 좋았어요. 알코올 볼륨도 높지 않았고 마시기도 굉장히 편했고 원래 2018 빈티지가 굉장히 덥고 산도가 떨어지는 빈티지라서 좀 시간이 걸리거든요. 근데 브루노 클레어 같은 경우에는 줄기를 주로 쓰는 집인데도 불구하고 마시기가 아주 좋았습니다. 그 기회가 되시면 국내에서는 저기 신세계에서 아주 착한 가격에 팔고 있으니 와인앤모우 가셔서 2018 빈티지나 2019 빈티지가 풀리면 바로 사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말씀드릴 생산자는 부즈레이예요. 부즈레이 같은 경우에는 2018년을 주로 테스팅을 했습니다. 포마, 류생조르, 부조 이렇게 테스팅을 했는데 생각보다 마시기가 굉장히 편했고 무더운 빈티지 생산된 와인임에도 불구하고 애시디티가 받쳐져서 아주 재밌는 테스팅을 했어요. 사실 부즈레이를 그렇게 추천하는 생산자는 아니었는데 2018년 빈티지는 꼭 한번 맛보시기 바랍니다. 2019년도 상당히 좋았습니다. 사실 오늘 가장 실망스러웠던 생산자 와인은 프리예요.
2018, 2019년을 테스팅했거든요. 2018년 같은 경우에는 부조 프리미어 크루, 레프티 부조, 그 다음에 몰싱디어 프리미어 크루, 클로드 소르베, 그 다음에 지브샹베르땡, 레글로, 그렇게 3개, 그 다음에 지브샹베르땡, 꼼또 오모항은 2019년을 했는데, 진짜 예전에 프리에가 2010년, 9년 정말 좋았거든요. 진짜 거의 뭐 아르망 후소를 위협할 정도로 잘 만드는 생산자였는데 2012년, 11년부터 해서 네고시앙에서 와인 사가지고 포도 사가지고 만드는 거에 재미를 들이더니 제가 2016년 테스팅하고 사실은 많이 실망을 했었잖아요. 와이너리에서 하루 종일 있던 사람이 와이너리에 1시간도 뭐 10분, 20분밖에 없는다. 그거는 사실 와인 메이커가 진짜 와인에 관심이 있고 정말 자기 와인을 만들기에 노력을 하면 그 와인은 정말 좋아요. 근데 잘 나가던 생산자도 무너지는 거는 한순간이에요. 그러니까 어쨌든 참 아쉬워요. 이 장마리 프레이가 와인 정말 잘 만들었었는데 어떻게 이렇게까지 내려앉을 수 있는지 한번 여러분들도 비교해보세요. 장마리 프레이의 2019년, 10년 드시다가 18, 19 드셔보세요. 아마 다른 사람이 만들었다고 생각할 거예요. 그래서 오늘 가장 실망스러웠던 와인은 장마리 프리였다. 그리고 오늘 가장 맛있었던 와인은 미네랄 주고 2018 본노마레 블라즈 콜롬비에르, 그 다음 리생주르 프리미어 크루, 레샤이노, 에스테조, 루시오. 끝. 2018인데 2019인 줄 알았어요. 너무 맛있어서 접근성도 좋고 미네랄 지부가 지금은 요새는 블루칩, 오브 블루칩 좋았어요. 진짜 미네랄 지부의 2018년이나 19년이 보이시면 무조건 구입하시는 걸 추천해드립니다. 다음 언급해드릴 생산자가 대진이에요. 오늘 2018, 19년을 테스팅했는데 의외로 19년 아주 좋았어요. 18년도 아주 좋았고 대진이 주목하세요. 2014 이후로는 굉장히 좋아지는 생산자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특히나 줄기를 그렇게 많이 쓰지 않는 생산자임에도 불구하고 거의 안 쓰죠. 예전에는 좀 투박하고 거친 와인을 만들었다면 지금은 파워가 있으면서도 우아한 와인을 생산한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대진이 아주 좋습니다. 르네 엥겔 때는 아니지만 꽤 잘 만들어요. 특히나 오늘은 2019년 그라네세조와 2018년 클로드 부조 아주 좋았습니다. 다음 소개해드릴 생산자는 유드르 놀라요. 샤르방 카노비가 와인을 만드는데 뭐 본노만의 레슈쇼, 로마네 생비방, 그 다음에 클로드 부조까지 테스팅을 했었는데 생각보다는 별로다. 옛날에 정말 열심히 잘 만들고 했는데 지금은 좀 아쉬워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생산자는 리제베레르입니다. 2018년과 2019년에 풀렸는데 와인 맛있어요. 어제 오늘 사실 제일 비싼 와인이었는데 와인 자체는 마시기가 굉장히 좋아요. 리제베레르의 가장 강점이라면 오늘 테스팅한 2018년 빈티지도 마시기 좋았다. 접근성이 좋았다. 사실 쉽지 않거든요. 리제베레르가 당분간은 탑5 안에 들면서 잘 나갈 거예요. 자, 오늘 2018년, 19년을 테스팅을 했는데 생산자에 따라서 사실 좀 호불호 갈리기는 했어요. 생산자의 능력에 따라서 호불호가. 2018년이 굉장히 묻었던 빈티지라서 SDT 조절을 잘했으면 와인이 아주 좋았고, 왜냐하면 더웠기 때문에. 근데 이 SDT 컨트롤 못하면 와인이 너무 알코올릭하고 SDT가 낮을 때 별로였어요. 59년 같은 그런 느낌. 반면 2019년이 빈티지가 1년 뒤에 출시된 빈티지에도 불구하고 2018보다 접근성이 좋아요. 왜냐? SDT가 좋으니까. 그래서 2018을 뭐 구입하시는 것도 있지만은 개인적으로는 2019년을
강추해야 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2018보다 2019가 비쌀 거예요. 네. 왜냐면 2021이 아직 출시가 안 됐지만은 빈티지가 어렵기 때문에 그 여파로 19가 가격이 많이 오를 거예요. 어쨌든 19가 마음에 드시는 생산자가 있다면 빨리 출시가 되면 구입을 하세요. 그리고 18 빈티지는 구입하시면 최소한 빌라지는 6, 7년, 펠메크론 10년, 그랑크론 15년 이상은 보관하셨다가 드시기를 추천해드립니다. 지금까지 뉴욕에서 와인 마신 안토니오였습니다. 저는 그러면 저녁에 갈라디너에서 뵙겠습니다.